내포는 시작의 관문이었습니다. 불교의 전래지로도 뿌리가 깊지요. 중국에서 들여온 불교 문화가 백제 도읍지 부여로 가기 위해 태안과 서산 등을 거치며 다양한 불상 양식을 남겼습니다. 문득 그 너른 품이 궁금해졌습니다.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선착장. 오늘도 어김없이 이동림 씨가 출근 도장 찍습니다. 뒤늦게 남편 따라 뱃일 시작한 게 벌써 10년. 일단은 타보세요, 타. 30년 경력의 어부 남편을 둔 덕에 그녀도 제법 비릿한 냄새 즐길 줄 아는 선원이 됐습니다. 놀래미 안 하고 우러오며. 돌게. 얼마나 나가면 한 20분 정도 가면 돼요. 가는 길목에서는 잠시도 쉴 틈 없습니다. 고기들이 좋아하는 정어리 미끼 준비에 한창. 이거가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고기가 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전날 뿌려두었던 통발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조업을 준비하는 동림 씨. 내포바다는 그녀에게 고향이자 자식들 장성하도록 키워낸 고마운 터전. 행복이 여기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 막 저기 들었네. 거기도 들었잖아, 봐봐. 기다렸던 고기는 따로 있는데 아직 들지 않습니다. 안하고가 가격이 가장 세요 요즘은. 놀래미나 우럭 같은 건 별론데 안하고가 좀 비싸요. 이게 안전해. 든 것도 있고 안 든 것도 있고 안 들으면 어찌요? 해마다 거기 하루에 말로. 고기를 꺼낸 통발에 다음 작업을 위해 미끼를 매답니다. 그런데 그걸 귀신같이 알고 호시탐탐 노리는 녀석들. 얘네들 해제비로 오면 엄청 많이 와요.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래도 이거 막 집어먹어 앉아서 이거 먹으려고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 그냥 우습게 여겨. 막 와서 먹고 가 여기서. 먹자고. 드디어 감 나가는 물건 납셨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일품인 붕장어. 꿈틀대는 힘이 여간 세지 않습니다. 박하지라 불리는 민꽃게도 한가득. 운이 좋아 해삼까지 걸렸습니다. 새벽 5시에 조업 나와 오후 5시까지 거의 매일 붙어 살다시피 하는 이들 부부. 둘 사이는 얼마나 각별할까요? 지겨워. 밤낮으로 떠나지 못해. 진짜 지겨워. 말만 그렇지 나 없이는 못 산다. 나 아직 붙어있다 또 떨어지면은 기다려. 잠시라도. 싸우나만. 세상에 이런 단짝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일 겁니다. 잠시 숨 돌릴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전복 가늘이 좀 보고 가려고. 전복이 잘 큰다. 반찬이나 할 요량으로 틈날 때마다 돌보는 전복 양식장.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아 그냥 먹고 그런 거지 뭐. 선물하고 먹고. 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상 오찬을 준비하는 주방장 남편. 아 이건 남자가 써야지. 쓸줄 누굴래요. 나는 안 배워서. 싱싱한 횟감에 얼큰한 붕장어 매운탕까지 푸짐하게 한 상 차려냅니다. 맛있어. 이 맛 좋은 걸 혼자만 먹을 수는 없지요. 단짝도 살뜰히 챙기는 독림 씨. 맛있지? 아 맛있어. 각수가 쌌는 게 더 맛있네. 여기 뭐 안 나오는 게 없어. 뭐 바지락, 홍합, 고동 뭐 오늘 저기 통발하는데 보다시피 통발에 드는 것도 고루고루 다 들어요. 그래서 참 없는 사람들 그냥 불어서 먹고 살 때는 파도리 동네 참 좋아. 딴 데 나가서는 못 살아. 여기 따라하면 딴 데서는 못 살아. 아 내가 고향이 좋아. 엄청 좋잖아요. 여기. 바다는 숱한 생명을 키워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내포는 늘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통했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생선과 소금은 흔해 세력 있는 집안치고 근거를 두지 않은 이가 없다고 이중화는 택리지에 적었지요. 그런 이곳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는 그저 학문으로 연구됐던 서학이 18세기에 이르러 내포에서 천주교로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소나무숲 우거진 솔무의 성지는 한국인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곳입니다. 중국에서 사제품 받아 25에 순교하기까지 오직 삼옥 활동에만 전념했던 그. 대대로 신앙을 지켜온 집안인데요. 이곳에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서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가 될 때까지 많은 한국 천주교의 사제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주변의 내포 지역에 많은 순교사를 한 곳이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다. 당진 버그네 수울예길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솔무에서 신리성지로 이어지는 13.3km 도보 코스. 천주교의 역사와 함께 인근 마을 풍경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원칠이 어르신들이 오늘 특별한 수확에 나섭니다. 봄부터 땀 흘린 보람을 톡톡히 맛보는 순간. 참깨, 참기름 만드는 참깨, 깨소금에서 먹는 깨. 이거는 까만 깨. 까만 깨는 뭐예요? 새카만 깨. 흑염자라고 새카만 깨. 이거 나왔지 하얀 거? 요게 꽤. 이 속에 이제 말르면 요게 이렇게 벌어져서 이 막대기로 털어야지. 이렇게 그럼 깨가 솔솔솔솔 쏟아지. 이렇게 재미난 거를 깨가 쏟아지게 재미난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농사가 잘 돼서 깨가 쏟아지네. 이게 농사 잘 된 거지. 참깨가 우리 풍년. 참깨가 풍년이요. 예부터 농사는 천운이라 했다지요. 그 천운 덕에 마음 편히 산다는 주민들. 농사 질 때 그래도 다른 데 가물어서 물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물 걱정은 그래도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축복받은데요. 기름진 땅에 비도 아주 알맞이 와주시지. 태풍도 안 지나고. 태풍도 우리를 한 번도 안 맞아. 한 포기 풀에도 푸른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포의 햇살 한 줌 만끽하고 갑니다. 합덕제 넘어 신리성지로 향하는 길. 천천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이맘철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들. 깨 수확 마치고 꽃 구경 나섰습니다. 집에 갇힌 생활이 계속 구속하다 보니까 일단 나오면 좋은 거지. 바람도 쏘이고 이런 것도 보고 자연도 좋고. 진흙 속에서도 정갈하게 피어난 수련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순교자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신리성지는 조선 후기 최대 교우촌이 형성됐던 곳. 당시 400여 명 주민 모두가 천주교를 믿었다 전해집니다. 1866년 병인박해 이후 마을은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성스러운 땅이 됐습니다. 더위가 찾아오면 우강면 일대에 달콤한 과실향이 번집니다. 3355 모여 수확 산매경에 빠진 건 노화 방지에 좋다는 블루베리. 본래 미국이 원산지지만 내포 지역의 새로운 효자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안 좋다니까. 이런 밭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도 안 어렵지. 습기에 약해 키우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는 블루베리. 마을에서 가장 먼저 농사를 시작한 탓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7년 전에 의랑 둘이 갔었죠. 내가 차 가지고 그랬는데 이천수를 아들하고 상의도 안 했죠.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은 객 지나가 있고. 그랬더니 그때 또는 5,000원씩 사왔는데 아주 유목을. 작은 아들이 그러대요. 늙은이들이 배심 좋다고. 포도보다 5배는 좋게 더 나가는 몸값. 한 알 한 알 금쪽 같을 수밖에요. 비싸잖요. 과일이 숙기가 돼서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이거 속상해서 말이요. 부글부글 한다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건 뭐 그냥 헐습지어서 그냥 냉기니까 괜찮아요. 그냥 무선냉기지. 그럴 수 있다. 무슨 한 보니까 내년에 또 잘 짓지 하면 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시작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도 내일을 기다리는 건 시작이 있어 미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홈준하기로 소문난 산이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스런 그 땅에 생명이 살기 위해 뿌리 내렸지요. 어제 오래 먹었지 뭐 나이로는 뭐 50년도 넘었어 이런 거야. 바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크게 자라질 않아 애들이. 예부터 들어오는 원님마다 고개가 많아 울고 떠날 때는 인심이 좋아 울었다는 곳. 골짜기는 찾아오는 이들마다 내치는 법 없이 기꺼이 어머니의 품이 돼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곳에 기대어 삶을 일구고 정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은 골골이 숱한 사연 품고 있는 괴산의 이야기입니다.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와 충청도와 경상도를 경계에 짓는 충북 괴산이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의 괴산. 한상규 씨는 15년째 이틀이 멀다 하고 이곳 산자락을 오르는 약초꾼입니다. 요즘 여름철에는 개다래라는 충령 이런 게 한참 시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산삼 같은 약초도 있고, 더덕, 도라지. 오늘 또 도라지를 보면 좋은데, 도라지도 이렇게 바위, 이런 바위에서 자라는 도라지들, 이런 게 또 많이 나오죠.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첩첩산중. 발 디딜 틈 한 곳 없이 험한 산. 거친 산행이 이어집니다. 원래 약초는 길에는 없어요. 원래 길 없는 곳에, 누가 가지 않는 곳, 짐승들이 다니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좋은 약초가 있는 법이에요. 자고로 산은 깊을수록 인심후한 법. 이렇게 저렇게 바위에서 도라지가 자라고 있다니까. 애타게 찾던 야생 산도라지입니다. 챙겨온 도구들 꺼내고 또 한 번 심호흡하는 상규 씨. 산도라지는 척박한 땅, 특히 바위 능선에서 잘 자라는 습성이 있어 채취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바위틈에서 자라는 도라지들이 워낙 약성도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바위에서 작업을 해요. 우리는 안전하게 안전장비 챙겨서.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렇게 바위 틈에서 수십 년간 자란 산도라지는 2, 3년이면 수확하는 것들에 비해 진한 약성을 지녔지요. 자, 이게 도라지 싹대, 이렇게 싹대가 아주 크다라니 이따 여기 갈 때 가져가서 국 끓여 먹자고요. 산삼도 부럽지 않다 합니다. 아우, 엑기스가 나오네. 형 한번 먹어봐. 이게 바위에서 나온 도라지죠. 바위에서 납작하게 눌려가지고 애들이 약이나 약, 이거 지금 어제 오래 먹었지 뭐. 나이로는 뭐 50년도 넘었어. 이런 거야. 바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크게 자라질 않아요. 애들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납작한 거예요. 아주 기관지에 아주 최고예요. 사실 상규 씨는 몸이 안 좋아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산은 건강을 찾아준 은인이자 즐거운 휴식의 장소. 여기 영지버섯 있네. 에? 이게 영지버섯이에요. 이게 불로초. 영지버섯. 저 밑에 또 있는데? 어우. 저기 밑에 나고 여기도 나고. 참 어떻게 영지버섯이 바위 속에서 난다. 진시황이 이곳을 알았다면 가히 보물창고라 불렀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성 같던 산은
늘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이따금 사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산에 오면 좀 기분 좋잖아요. 이런 편안함. 즉 산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고 산에 가야 되는 거죠. 약초꾼은 오늘도 내려놓은 만큼 또 하나 얻어갑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는 대신 천혜의 비경만은 허락했습니다. 화양천 따라 4km 정도 이어지는 물줄기는 장쾌하고 또 시원한 멋이 있지요. 조선시대 문신 우암 송시열 선생도 벼슬을 버리고 머물렀습니다. 선생은 이곳이 중국 무의구곡과 닮았다며 화양구곡이라 불렀습니다. 구름은 자, 그림자 영자예요. 그래서 구름의 그림자가 비친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가 그렇게 맑고 깨끗하다는 그런 그 운영담이에요. 인간 선경이란 바로 이런 곳이겠지요. 천상의 조각 같은 기암 괴석들이 때 못지않은 자연 화폭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한 장엄한 바위를 만납니다. 지금 용어 머리가 확실하네. 그러니까. 오, 진짜. 좀 눈, 코. 요거 눈이고. 꿈틀대는 용을 닮은 와룡암. 용의 등을 밟고 있는 거 지금 조심조심.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목욕을 만끽하는 듯한 용의 자태가 그려집니다. 그냥 돌덩이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용의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야기를 만들고. 재밌게. 재밌게. 사람이 만드는 건 조각처럼 아주 완벽하게 하는데 자연은 비슷하면서도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는 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연을 보면은 뭔가 부족한 듯 하면서도 그 느낌을 우리가 그대로 전달받는 거고. 자연은 넘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지만 알면 알수록 친근해지기도 합니다. 그 거친 얼굴을 뒤로 하고 말을 건네지요. 그저 굴곡 없이 밋밋한 삶이기를 바라겠느냐고. 우암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화양서원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 돌계단이 인상적인 건물 한 채. 여기에 지금 명나라 신종하고 의종이 모셔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마운 분, 높은 분이 여기 계시는데 감히 어떻게 정면으로 얼굴을 대고 가겠느냐. 옆으로 발자국을 옆으로 띄어서 몸을 옆으로 이어서 가는 이런 그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굴을 정면으로 대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라고? 당시 조선과 명나라는 깊은 우호 관계에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왕 신종과 의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원군을 보냈지요. 선생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를 지낼 것을 당부했고, 그리하여 제자들에 의해 건립된 만동묘. 산밖에 없는데 그 안에 수만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얽히고 설킨 사연들. 그 중에는 살기 위해 소구름을 삼키며 험난한 고개를 넘어야 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지사방 산으로 에워싸인 연풍면은 그들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줬지요.
이곳에 천주교 신앙이 들어오게 됐던 계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기가 바로 충청도와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와 나눠지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천주교 신앙이 뿌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약 1784년, 그러니까 약 220년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801년 신유 박해 때 수백 명의 천주교인들이 피신을 위해 숨어들었습니다. 신앙을 향한 순결한 정신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꽃을 피워냈지요. 내 놈은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천주교를 버리든지 아니면 작두에 목이 잘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에 황석두루가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명이라 할지라도 대군 대부이신 천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 목을 자르십시오 하고 작두에 목을 쑥 내밀죠. 부유한 양반가 3대 독자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었던 황석두. 목숨과도 맞바꾸려 했던 그의 굳은 믿음은 훗날 이 땅을 성스러운 순례길로 기억되게 했습니다. 순례길 옆 교촌마을에 여명이 밝았습니다. 10가구 남짓 살아가는 작은 동네가 이맘철 옥수수 수확으로 분주하지요. 어둠만 가시면 곧장 채비하고 나서는 주민들. 한낮엔 뜨거워서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아주 새벽 껌껌할 때부터 나와서 옥수수를 꺾고 있습니다. 이곳의 옥수수는 맛 좋기로 전국에 소문났습니다. 대학 교수가 품종을 개발했다 해서 이름도 대학 찰옥수수. 수염이 어느 정도 말랐다는 거를 확인이 되면은 자르고 이런 건 조금 덜 똑같은 밭에서 심었어도 요건 조금 덜 된 거고 요거는 좀 완전히 익은 상태고요. 그래서 익은 거가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여름날 옥수수만큼 요긴한 간식거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올여름 날은 가물었다지만 옥수수 농사만큼은 풍작입니다. 날씨가 그래가지고 수확한 것은 바로 먹어야 제맛. 덕분에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기 먹을 사람한테 택배를 보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담아줘. 많이 담아줘. 이장님 요거 담은 거지. 많이 담는 건 게 아는데. 많이 담아줘. 자루에 후한 인심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속살 발라낸 옥수수는 솥단지로 직행. 이 맛있는 옥수수를 안 쪄먹으면 안 될 거 아니냐고. 쪄먹어야지. 그렇게 맛있는 걸 알지. 새벽녘부터 쌓인 노독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빗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런 날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옥수수는 입에서 살살 녹지요. 산골 사는 재미, 특별할 게 뭐 있겠습니까? 탈탈 털어먹는 옥수수 하나에 흥겨움 넘쳐나는 것이지요. 이거를 이렇게 뭐 쪄서 배불리 먹고도 못했어 옛날엔. 그래도 지금 이 찰옥수수가 이게 나오고 맛도 좋고 돈들도 또 지금 흔하고 하니까 이 도시에서 전부들 뭐딱 짓다 그러니까 그 많이 농촌에서 지도 그게 다 팔리는 거지. 산은 깊고도 험합니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곳은 평화로운 땅, 낙원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리 와서 누리세요. 바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또 내어줍니다. 싱싱한 먹을거리들, 그리고 살고 싶은 희망들. 돌이켜보니 어느 형제도 애달피 사랑했던 섬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초를 캐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어 살던 그러한 곳입니다. 저 바다만은 기억하고 있을 테지요. 수많은 이들이 의지했던 어머니의 품 같은 곳으로 떠나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 거제도. 거제도는 통영과 부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유배의 땅이라고도 불렸던 곳. 제주도보다 뱃길이 험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떠나왔습니다. 그중 땅끝 모양이 쥐의 귀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은 서이말. 맑은 날이면 멀리 대마도까지 내다 보입니다. 여기는 서이말 등대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내도라는 섬입니다. 지금은 이 길은 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오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은 아주 소위 말하면은 아주 오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150년 전쯤 이곳에 살기 위해 찾아든 형제가 있었습니다. 거제도 최초의 신자였던 윤성우, 윤사우 두 형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작은 아들 윤봉무는 지목정에 있는 진진보의 딸과 결혼해서 경착을 하고, 또 윤사우 이분이 큰아들 경문을 데리고 이곳에 숨어 살면서 해초를 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살던 꿈막터입니다. 돛단배 타고 대마도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날 수 없었지요. 가장 포근했던 품, 거제가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여기가 윤순교자 윤봉문 요셉이 묻혀져 있는 묘지입니다. 한불 수호 통상조약 이후 천주교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윤봉문은 그 이듬해 안타깝게 순교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두 가지 목적이었죠. 하나는 아직까지 이제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신자들을 이렇게 발굴하거나 잡아갔을 적에는 그 신자들의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갈취할 그런 의지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마지막 순교자였던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먼 훗날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 바다에는 그의 찬란한 희망이 서려 있습니다. 거제 앞바다 이른 새벽, 출항을 앞둔 어선 한 척이 있습니다. 이맘철 지현우 씨 일행이 건져 올리는 건 남해바다 싱싱한 멸치. 어장은 배로 5분이면 닿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거는 놔놓고 요리 가만 놔놓으면 매일 이제 장대를 타가지고 요리 들어온다 하니까. 그물을 한 자리에 쳐놓고 고깃대를 안으로 유인해 잡는 정치망잡이. 그 하야 하는 요는 칼치. 반짝반짝하지 하야. 칼치.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간 터라 멸치가 꽤 들 거라 기대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수온이 낮아진 모양입니다. 메가리, 요거는 꼬지, 요거는 칼치 새끼, 요거는 방어 새끼, 여러 가지 짬뽕이야. 요거는 꼬지, 여러 가지 짬뽕이 돼갖고 오늘은 매일 안 나요. 대신 잡은 잔고기들 아마도 미끼용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벌이는 평소보다 20분의 1쯤으로 줄었지만 바다 사나이들은 그래도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 예구 마을에서 가장 멀리까지 조업 나가는 정관홍 선장의 어선. 자리. 경상도 말로, 경남 말로 하는 것도 뭐 꾸드미. 어디 좀 날이 안 좋은데 오늘 괜찮을까요? 잡히는 게?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바다 물때가 물이 맞으면 수온과 물이 맞으면 떠는 기고, 그걸 안 하면 못 잡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수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 강냉이 요 작업한 건데 안 겠겠어. 이거 안개가 많이 끼는데요. 동료 선장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 선장. 이런 날씨에는 충돌 사고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좀 힘들죠. 제일 파도 치는 것보다는 안개가 끼면 제일 항해하기 제일 위험하죠. 그래도 회항할 정도는 아니라 다행입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조심스럽게 항해해 나가는 자리돔 어선. 본도에서 11km 정도 떨어진 북여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박하지 않고 뱃머리를 돌리네요.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어군요. 자리돔은 암초 주변으로 수십 마리씩 떼지어 다니기 때문에 어군 탐지기를 살피는 게 급선무. 말 그대로 어느 자리에 들지 몰라 자리돔입니다. 잠깐만요.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이 암초에 밧줄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한 군짜리 집어와야 되는데 어장해졌을 때 배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못 움직이거든. 뒤에서 다쳐놓고 앞으로 그러지. 그물을 내리기 전 재빨리 할 일이 있습니다. 집어제라고 일반 낚시꾼들 뱅어 잡을 때 쓰는 거 빵가루하고 섞어서 이제 고기 이제 미끼 만드는 거지. 꼭대기에 미끼를 매단 들망을 투망합니다. 냄새 맡고 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해 꼼짝없이 걸려드는 것이지요. 뱅고는 한 4, 5분 만에 올리고 여기 고기 한참 들고 있잖아. 막 금시 뺐다 금시 가고 뭐. 오늘은 5분 만에 양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내 어두워진 표정. 헛다리 제대로 짚었습니다. 건져 올린 거라고는 고작 쥐치 한 마리. 원래 요 주위에 많이 있는데 저들 그 번개치고 하면은 그 뒤나는 작업이 안 된다. 어제는 보시다시피 한 배 잡았다니까. 그러니 바다 이건 알 수가 없다니까. 그 속내를 알 수 없어 기다림이 있는 거겠지요. 기다림 덕에 꿈도 있습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아주 멋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을 거야.
선자체도 멋있고 갈매기 엄청 많아. 여기가 한번 가보면 놀랄까 봐. 북여도에서 1시간을 또 달려 도착한 곳. 거제도 남쪽 바다에 위치한 무인도 홍도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괭이 갈매기 서식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 어부들에게는 황금어장이기도 합니다. 배 앞에 있다. 배 앞에 있다. 아까의 조업을 만회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힘껏 밧줄을 던져보는데요. 정 선장은 한 번 더 바다를 믿어봅니다. 거센 파도 위로 흘려보내는 희망의 그물. 바람대로 그 속을 푸짐히 채울 수 있을까요? 드디어 5분여 만에 기척이 왔습니다. 부지런히 고기를 낚는 두 사람. 이번에는 제법 자리를 잘 잡은 모양입니다. 자리돔대가 말 그대로 들망에 자리 잡았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제철인 자리돔. 신선도를 위해 잡자마자 중요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안에 공기를 빼줘야 요 안에 칸이 요 그대로 산다니까. 사람도 그 뭡니까 석구부터 해도 작중에 올라오면은 잠수 뺀 거 한잔 앞뒤까. 이렇게 불에가 나온다고 불에가. 그럼 이거 나중에 소리 나지요. 이거 에어로 빼줘야 돼. 자리돔은 특히 이맘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 가장 값이 좋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풍성한 먹을거리 내어줍니다. 오늘은 150kg, 140kg. 평소보다는 조금 양이 적은 편입니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왜 서운해?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렇지. 마무리 작업 끝내고 난 뒤 허기를 달래는 두 사람. 고된 일 끝내고 먹는 오차는 꿀맛입니다. 특히 뼈째 숭숭 썰어 먹는 자리돔 회는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일품이지요. 나도 나세 박수 고수할 진짜 맛있다. 이게 짜라서 손이 많이 나서 그렇지. 진짜 생선에 그건 진짜 맛있는 고기다. 이 맛에 바다를 보며 한평생 살아갑니다. 순교자 윤봉무는 이 세찬 바다를 건너 낙원을 꿈꿨지요. 하지만 바다는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동생이 떠난 뒤에도 형 윤경무는 공고지에 머물며 천주교 교리 전파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형제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해안 순례길, 이제 공고지로 향합니다. 4km에 달하는 순례길 중에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 거제 8경 중 하나에도 속합니다. 야, 정말 경치가 아름답구만. 그러나 오늘 이 해무가 끼어가지고 정말 시야가 참 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해금강, 그 다음에 외도 다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내도만 보이고 참 아쉽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마을 주민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 이곳에서는 다들 특별한 소임을 안고 산다 말합니다. 공고지를 가꾸고 일구는 건 강명식 씨 부부의 기쁨.
이거 꽂아갖고 이게 저기 꺾꽂이 꽂아갖고 여름 내내 이제 물 주고 해갖고 여기서 발이 나요. 그럼 내년에 이게 허브거든요. 무슨 말이 허브? 그거는 딸이야. 요 뚱뚱한 이런 건 딸이하고 요 쭉쭉 서가 있는 백합인데 꽃이 피고 지고 이제 씨앗이 열리니 어디 꽃이 이쁘고 하면 잘 구해다 심어요. 많이는 안 숨구고. 근데 많이 있는 거는 할아버지 전공 수선화. 처음 본 순간 운명처럼 반했던 곳. 그리하여 3만여 평 황무지를 40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천주교가 꽃 피었던 자리라 할아버지에게는 더욱 특별했지요. 내한테는 그래서 간다 말을도 안 했어. 무조건 그만. 그래가 따라왔지. 당연하지 뭐. 뭐 요즘 같으면 안 했을 거야. 빠져 간데 시간인데 그게 뭐. 섬이지만 섬 같지 않아 포근했습니다. 거제 바다를 마주하고 피어난 작은 씨앗. 그 희망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곳은 눈부시게 빛납니다. 이 길은 어디로 통하는 것일까요? 이 길 끝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길 위의 계절은 달콤하게 무르익어 탐스러운 붉은 빛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반평생 호흡 맞춰온 부부는 척하면 척. 두 손 맞잡고 구슬땀 흘리지요. 오로지 한 길만 걸으며 서로 위로했던 특별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육백리 전라북도 술예길. 그 길 언저리마다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이 피어납니다. 전라북도 전주와 완주, 익산과 김제를 잇는 육백리 술예길. 그곳은 다양한 종교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화합의 길로도 불립니다. 그중 전주와 완주 코스를 둘러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가 흥성했습니다. 조상님께 제를 올리며 효를 실천하는 것이 곧 나라의 근본이 됐던 시대였지요. 수많은 천주교인들은 풍남문 일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자유와 평등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다 못해 위협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흘러간 이야기. 하지만 이곳 술예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79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주교도 박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했지요. 이게 순교터라는 것을 나중에서 내가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순교터니까 이게 좀 작지만 아담하고 수천 년이 가도 끝도 없고 어머니 품같이 아늑하게 안아줄 수 있는 성당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보도리 신부님이. 그 넋을 기리고자 지은 성당은 빼어난 건축미 덕에 더 사랑받는 곳이 됐습니다. 돔 형태 지붕, 아치형 장식들로 이루어진 호남 지역 최초 서양식 로마네스크 건축물. 고요하면서도 편안함과 엄숙함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종교란 어쩌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아닐지.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떠한 편견도 장벽도 없어야 하지 않을지 말입니다. 여기 검은벽돌은 순교자들이 흘린 땅에서 파낸 글귀예요. 그러면 저기 어딘가는 순교자들 피가 스며 있었겠죠. 순교 1번지에는 선연히 빛나며 사라져갔던 이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길은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더욱 뿌듯해지기도 하지요. 이른 아침부터 채비하고 나선 정영만 씨 부부. 이들 부부는 복숭아 농사 지으며 지난 16년간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새색시 볼마냥 빨갛게 익어 열흘에 가도 모르지 않는다는 경봉. 이제 막 수확하는 중이에요. 이게 첫 수확이에요. 이 종자는. 우리가 한 3,000평 이상 되는데 둘이 다예요. 이제 싸는 거, 봉지 싸는 것만 그냥 이렇게 관뛰기로 남들한테 맡기고 그 나머지 꽃 속는 것부터 이제 우리 둘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바빠요. 혹여나 잘못돼 상처라도 입을까 남의 손 타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부부. 그렇게 애지중지 품 안에서 키워내야 맛 좋은 복숭아가 탄생합니다. 이것도 우리 자식이니까 돌봐야 하고, 에? 살아있는 자식들도 돌봐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야들이 잘 거시기를 해야 자고대한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잖아요. 에? 그래서 야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처음 묘목 심고 제대로 수확하기까지 5년은 걸렸습니다. 그렇게 밤잠 설쳤던 초보가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큰 복숭아 농장을 갖게 됐습니다. 요 까치가 찍어 먹은 놈이 맛있대요. 그냥 미안하지만 드셔요 그냥. 너무 예. 시원해요. 또 있는 거 찾아봐. 깃을 그냥 좋은 것만 땄어. 갑자기 그랬더니 때마침 만난 마을 주민에게 인정을 베푸는 부부. 아무쪼록 여러모로 쓸모있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가 이쁘다고 하면 각시가 질투할 것이고 일단은 각시가 이쁘지 두 채가 이제 복숭아지. 나 복숭아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게 큰일 났구만 이거. 응? 얼마나 이뻐. 내가 복숭아보다 못이야? 그 길 위에는 오늘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오늘이 23일이지? 신고식 하는 중입니다. 그 해 한 해 한 해 첫 수확하는 날짜 종류별로. 그걸 왜 이때 적으셨어요? 네? 왜 여기다 적으셨어요? 아니 항상 이렇게 까먹고 노트에다 적자니 잘 안 바라보고 그냥 여기다 적어놓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일종의 수확 일지인 셈. 그간의 역사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경봉을 7월 31일 날 땄는데 지금 14년도에는 날짜가 땡기져 갖고 7월 22일 날 수확을 했어요. 올 같은 해 지금 철이 좀 빨라진 것 같아. 딴 해보다도. 수확 시기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세상 좋아져 크기 선별기까지 들여놓았지요.
그렇다고 사람 손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좀 안 이쁘잖아요. 이런 거 누가 못 사 먹잖아요. 정품을 안 가져가잖아요. 속상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빼야 되지. 작은 흠집 하나도 골라낸 최상품이라야 마음 개운하다는 부부입니다. 마무리 포장 작업은 남편 정영만 씨의 목. 부창, 부수, 뭐든지 나누어서 일하지요. 포장지에도 나란히 이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하여간 둘이 같이 농사를 지니까 둘이 똑같이 는 거죠. 서로 평등하게. 젊었을 때는 막 티격태격 했지만 지금은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원두막에는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자마자 복숭아 맛부터 볼 참인데요. 흠집 난 복숭아는 언제나 무한 제공입니다. 몇 사람에서 깎아 우리 맨날 그냥 우리 집처럼 이렇게 알아서 먹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거 못 먹지. 이 집 보면은 풍성해. 기쁨은 갖고 가는 것은 안 되는데 앉아서 먹는 거죠. 풍성해요. 요즘 이쁘졌네. 무릉도원에서 신선들이 즐겼던 맛도 이것만큼 달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푸는 정성, 그 마음을 받는 고마움이 있어 복숭아 잔치는 오늘도 꿀맛입니다. 길은 또 다른 길과 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로 연결되기 마련이지요. 완주 송광사 옆에 자리한 송광마을. 이 마을은 예로부터 한지 장판이 유명했습니다. 1600년대 초 송광사 백암대사가 온돌용 장판지 기술을 보급하면서 각지에서 소매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해서 이 종이 떠는 거 이렇게 넣는 거 종이 떠서 이렇게 줄 놓고 옛날에는 하는 것도 다 했어요. 땅나물 비워다 감아서 삶아가지고 그 껍질 벗겨가지고 이제 이 팔포 가지 섞어서 이제 이 한지장판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보면 인건비가 이제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없어지고 팔포를 사도 이제 제지공장으로 이제 갖다 떠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 거지. 종이가 흘러내리지 않게 돌가루 섞어 풀을 만들고 적당량을 흩뿌려준 뒤 고루 발라서 붙이는 게 좋은 장판 만드는 기술. 이것도 이거 찌꺼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이게 어려워 이게 상당히 이게. 우리가 일할 때 빨리 풀찍 끓어 그러지 풀 뿌리세요 안 해요. 풀찍 끓여. 이게 엄청 사투리지. 일하면 이거 찌꺼리 볼래요? 부부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결혼까지 했습니다. 알고 지낸 세월이 두 분 나이와 맞먹지요. 어렸을 때 여기 아버님한테 시집갈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 뭐든 시집 몰랐어요. 아버님이 미남이신데? 잘생긴 뭐죠? 얼굴 보고 살가뇨? 시집 가본 게 얼굴 필요 없어. 나 편하게 해줘야 되겠지. 이건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뭐. 티격태격해도 일할 때 손발만은 착착 맞습니다. 만드는 작업부터 넣는 작업까지 둘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일.
우리는 파티 갈 때도 같이 가고 운전은 못한 게 오토바이 타니까 그냥 항상 같이 붙어만 다니고 떨어질 데가 없어요. 돌이켜보니 늘 벗 같은 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로 통하는 길처럼 그렇게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순례길 따라 펼쳐지는 특별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명, 그것은 목숨을 내던진다는 의미. 그들 부부는 말합니다.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누군가는 넘었을 테고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누군가는 지났을 거라고. 치명자산 성지에는 호남의 사도였던 유항검과 그의 아들 유중철, 며느리 이순희의 묘가 있습니다. 부부는 순결을 지킨 동정 부부였지요. 결혼 생활 안에서 이렇게 동정 부부의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섬긴 사례는 저 서양의 다빌류 주교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로 이 동양의 진주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분들의 삶이 고매하고 또 하느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을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이들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천주교를 믿는 신자가 아니다. 그 말 하나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부부는 죽는 순간까지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슬픔보다는 요한의 행복이 기뻤다. 옥중 고통을 더 안 겪고 죽었다는 행복이 기뻤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배교하지 않았는지,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준비가 됐는지. 부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여름이 있습니다. 아라리 연근 포도송이에 맺힌 농부의 구슬땀. 유난히도 신명나게 이 계절을 즐기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수백 년 전 여름도 이처럼 뜨겁게 타올랐을 테지요. 작은 호롱불에 의지한 채 절대로 믿음만은 굽힐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뜨거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오늘은 안성의 여름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편안히 살기 좋아 안성이라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땅을 성스럽다 했지요. 안성 성당에서 시작하는 순례길. 제일 먼저 독특한 외관이 눈에 띕니다. 알고 보니 유생들이 쓰던 서원을 활용해 한식과 양식 절충으로 만든 성당. 100년 역사가 넘는 이곳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신부님이 부임하실 당시에 프랑스에서 20여 그루의 포도 묘목을 가져왔습니다. 그 묘목은 브라크, 함부르크, 마스카트 종류를 가지고 와서 이 뜰에 신부님이 심어서 초대 신부로 왔던 프랑스인 신부 공베르. 미사를 올리기 위해 미사주가 필요했죠. 그렇게 심은 안성 포도나무가 오늘날 우리나라 포도 재배 시작이 됐습니다. 안성 포도는 지금도 맛 좋기로 정평나 있습니다. 때문에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는 이맘철은 행복의 계절. 이거는 사배체 품종에서 블랙 올림피아라는 품종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이렇게 색도가 이거 한 칼라 차트로 따지면 9 정도 되는 상태인데 이게 당도가 18도 정도, 18도에서 19도 정도 나오는 현재 당도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보랏빛 보석들이 여름 햇살 아래 고귀한 자태를 뽐냅니다. 한날 한시에 심었어도 따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펴야만 하지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다 익은 것 같은데 어떤 건 따고 어떤 건 안 따시고 그러네요? 꼭지가 좀 빨간 것도 있고요. 좀 시퍼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안 따는. 그럼 혹시 맛은 들었어도 그거를 보고 드시는 분들이 덜 익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따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물건이 눈에 띕니다. 굴뚝 모양으로 생긴 요상한 녀석들. 땅속에 배관을 묻어서 지상에서 팬을 돌려서 강체 송풍을 해갖고 땅속의 온도를 지상으로 뽑아 올려서 공기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최첨단 지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공베르 신부님이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죠. 하지만 사람의 정성은 기본입니다. 이게 일일이 다 손을 해야 되고 지금같이 터지는 거 있고 터지는 거 미처 못하면은 하나 버릴 거 2-3개 버리거든요. 일손이 모자르면. 그런 게 좀 그때가 좀 힘들죠. 사람 제때제때 구하지 못하고. 포도 농사 지은 지 어느덧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땀 흘려 키운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자식 같고 친구 같지요. 이거 드시는 분이 행복했으면 하는 거. 저 맨 처음 포도 질 때 가진 마음. 이 집 포도 먹으니까 참 기분이 행복하다. 그거요. 포도 덕에 바쁘지만 포도 덕에 이 뜨거운 여름 한철이 즐겁습니다. 안성에는 포도만큼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선 후기 사통팔달 중심지였던 안성. 안성장은 서울장보다 2-3가지가 더 난다고 할 정도로 컸습니다. 자연스레 놀이문화가 생겨났는데 남사당 놀이패가 그 중심에 있었지요. 떠돌아다니며 소리나 춤을 팔던 예인. 다우덕이는 그 남사당 최초의 여성 꼭두소였습니다. 탁월한 끼와 재능으로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정삼품 벼슬까지 받았던 그녀. 안성 남사당패는 지금도 그녀를 기억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줄타기 놀이인 얼음부터 담뱃대로 접시 등을 돌리는 버나까지 고난도 동작도 무리 없이 소화하는데요.
술이나 이런 거 배우는 거는 사실은 금방 배울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연할 때 사람들하고 얼마나 이렇게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공연 형태로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 번화를 이용해서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모두 6마당으로 이루어진 남사당 놀이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연을 보는 게 즐거워하시니까 그게 재밌어요. 드디어 시작된 공연. 풍물장단이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어찌 어깨춤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관객을 사로잡는 걸쭉한 입담은 필수.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묘기들로 무대 위를 수놓는 남사당 패. 먼 옛날 백성들은 잠시라도 이렇게 흥겨운 놀이를 통해 고달픔을 달랬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에 대한 억눌린 감정들이 해학과 풍자로 익살스럽게 등장하기도 했지요. 장돌뱅이들, 물건 사러 온 안악들, 그리고 구경 나선 아이들까지 놀이가 시작되면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불이 나게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공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줄타기. 마치 바우더기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실력은 물론 빼어난 미모로도 사랑받았던 그녀. 화려한 묘기와 춤사위 속에 사람들의 열기는 점점 더해갑니다. No, było bardzo fajnie, kolorowo, taka różnia w moim kraju. Bardzo dużo tradycyjnych rzeczy, rzeczy niebezpieczne, bardzo ciekawe dla mnie. Bardzo się mi to podobało i chciałabym jeszcze więcej zobaczyć, ale niestety jest koniec. 어느새 하나가 된 관객과 배우들. 그렇게 여름날의 기억은 뜨겁게 무르익어갑니다. 기억은 햇살과 바람, 그리고 부서지는 녹음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200여 년 전 걸었던 오솔길. 이 좁다란 길은 어느 작은 마을로 이어지지요. 은하수를 뜻해서 이름 붙은 동네 미리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마을이 생겨나게 된 배경 역시 천주교와 깊은 관련이 있지요. 충청도에 사시는 저희 신앙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신자촌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옹기가마를 굽고 화전을 일구고 사는데 그 가마 속에서 비치는 그 불빛, 그리고 인가에서 비치는 그 호롱불빛이 냇물과 불빛과 어우러져서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 같다고 해서 붙여진 순수한 우리말인 옛 지명입니다. 미리네 성지 안에는 김대건 신부의 묘가 있어 이곳은 순례길 중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해 버려진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마을 청년 이민식이 몰래 관원들의 눈을 피해 모셔와 안치했습니다. 그만큼 성스러운 이곳에서 수도를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들. 여자 수도자는 수녀, 남자 수도자는 수사라 부릅니다. 직접 농사지어 길러낸 토마토. 싱싱할 수밖에요. 저쪽에 봐서 이제 해바라기 심고, 아까 해바라기 심고, 또 콩, 그리고 고구마 심고요. 그리고 이쪽은 토마토, 가지, 고추,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예. 이쪽도 밭이 있는데요. 이쪽은 뭐 파, 뭐 옥수수 그런 거 심고 있습니다. 예. 수도원 생활 5년 중 농사 경력은 1년이지만 웬만한 농부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에 사는 수사들에게는 각자 소임이 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수도원에서는요, 일도 기도라고 합니다. 일도 기도의 연장이고요. 일 속에서 기도를 찾는 겁니다. 텃밭 일구는 정성에도 깨달음은 있는 법. 그렇게 신앙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소임을 마친 마리 프란치스코 수사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쁘세요? 수사님. 웬일이세요? 드세요. 네? 뭔데 이게? 토마토. 수사님 드시라고. 또 다른 수사에게 갓 수확한 토마토를 나눠주러 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아이고 어떻게 뭐 물이라도 많이 드시고. 더위 때문에 힘들다는 고충도 서슴없이 털어놓는 사이. 펼치고 해야 돼. 여기는 어떤 분이세요? 아, 예, 우리 수도원의 조각실에 조각하시는 수사님이십니다. 나무 선배, 한참 선배님이신데 제가 잘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죠. 제가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가지고. 그래도 저희 후배님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나이는 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친해도 규율이 엄격한 이곳에는 선후배 사이가 존재하나 봅니다. 블란시오 수사의 소임은 성물 조각. 10년 가까이 해온 일이지만 이번에는 까다로운 작품이 걸렸습니다. 다른 성상에 비해서 또 작은 성상이라서 한 1m 20이에요. 그래서 작을수록 좀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는 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아픈 얼굴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성물은 다른 조각과는 달리 표정과 분위기를 살리는 게 중요해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성모상에는 온화하고 인자한 느낌이 담겨야 하지요. 이렇게 만든 작품들은 새로 짓는 성당이나 복지관으로 전달됩니다. 예, 여기는 저희 조각실 전시실이라서 많은 모델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것은 다 흙으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싸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틀을 빼서 이제 만든 게 다 FRP식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쪽은 저기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모습이고, 이쪽 뒤에는 루르드라는 그런 지방. 지역에 따라 조금씩 특징이 다른 성모상들. 하지만 그 안에 손길을 담은 이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이렇게 그 성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했던 걸 이제 많은 땀을 흘렸던 걸 이제 뿌듯함을 이제 보람을 느끼죠. 안성의 여름날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들의 값진 땀방울이 스며 있습니다.